이거는 뭐 딱히 이걸 외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기준값하고 그 다음에 저 세 변 중에 하나를 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뭐든 상관없죠. 기준값을 주면 뭘 주던지 간에 두 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삼각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대체해 주시면 돼요. 저걸 외우고 말고 해서 뭐 그런 것 내용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도 저 지금 뭐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안에 C 사인 B의 제곱, A-C 코사인 B의 제곱 이딴 거 다 버리시고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세요. 수빈아, 삼각비를 구하려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요?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문제 안에 직각삼각형이 없어? 그럼 내가 스스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문제를 보여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백날해봤자 답은 안 올 거고요. 네, 제가 임으로 그릴게요.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는 30도래요. 여기는 45도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줬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별거 없습니다. 각도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보조선 하나를 그려야 되거든요. 자, 보조선은 자 A, B, C 어디서 어디. 자,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기하적인 도형에서는 보조선은 절대적으로 꼭지점에서만 출발합니다. 반드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보조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출발점은 얘네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선 절대 안 그립니다. 수학에서는. 반드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로 향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얘랑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30도를 쪼개거나 45도를 쪼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어. 얘네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길잡인데 억지로 그 가이드가 따왔어. 이렇게 가세요 하고 가이드 왔는데 가이드 늦춰버리고 나 자유여행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손 딱 그리고 안 돼요. 반드시 특수각은 살리는 거야. 그러면 출발할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겠지. 설마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리거나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선은 보조선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선을 내렸어. 그러면 우리는 45도니까 여기 당연히 45도가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대 루트 2의 비를 찾아갈 수 있겠고 10이었으니까 자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누면 5 루트 2가 되죠. 여기도 5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30도를 봤더니 여기는 60도라는 거야. 그러면 1대 2대 루트 2가 되니까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10 루트 2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단순하죠? 아까 나와 있었던 여기 나오는 요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삼각비 쓴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신데 굳이 저런 것들의 틀에 맞춰서 억지로 외우고 이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특수한 값 30도, 45도, 60도는 무조건 살리고 이상한 값들 아예 없거나 아니면 75도라는 녀석 105도라는 녀석 특히 이 두 녀석을 만나게 되면 75도는 몇 도랑 몇 도로 쪼개지죠? 30과 45 105도는 몇 도랑 몇 도로 쪼개지죠? 40과 60 이런 식으로 가게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르시고 가게 크기가 주어지더라도 75도나 105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된 녀석들은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쪼갠다는 개념이 뭐냐면 자,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가볼까요?
자, 이 정도로 간다고 칩시다. 여기가 105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30도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45도라는 건 뻔히 알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보조선은 반드시 여기를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105도는 쪼개라고 주어진 각입니다. 75도도 쪼개라고 주어진 각이에요. 그럼 105도를 쪼개면 30이니까 자연스럽게 60이 될 거고 45도가 될 거고 여기도 당연히 45도가 되면서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가지는 이런 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단 하나 135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30도가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쪼갭니다. 열심히 쪼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30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줄까? 주는 게 나으려나?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여기 쪼갭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135도니까 90도랑 45도로 쪼개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얘를 90도로 쪼개려면 이런 수선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직각이 아닙니다. 그럼 얘를 90도로 살리려면 이런 식의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는 어차피 나이가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느껴도 되고 135도는 무조건 여기 그게 좀 이상한데 여기가 45도입니다. 여기가 45도. 그래서 여기로 만듭니다. 문제를. 그림은 좀 이상해요. 제가 좀 각도를 잘못 그려서. 그래서 135도가 나오면 외곽을 사용한다. 요건 실제 이음중하고 아라중 모두 나왔던 문제예요. 135도라는 각을.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5도에서 105도는 뭐 외울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외우는 건 아니고요. 절대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75도, 105도는 30, 45, 45, 60 이 정도 여러분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쪼갠다. 그런데 희한하게 135도는 얘를 쪼개는 각이 절대 아니고요. 외곽을 사용해서 45도를 쓴다. 이 정도. 문제 어차피 있으니까 셀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이 주어지고 각의 크기가 주어지고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강제로 수선, 보조선 수선을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그 아이의 도움으로 여차저차저차저차저차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시면 되겠고 75도나 105도처럼 저런 특수 각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되는 녀석들은 당연히 쪼개는 대상이다. 하지만 135도는 45랑 90도를 쪼개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은 전혀 없고요. 항상 외곽을 사용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각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됐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문제 한번 살짝 볼게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4라고 돼 있어요. 지우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순으로 바꿔봤으면 헷갈리라고. 자, 그러면 여기가 4니까 2대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죠? 2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죠? 2루트 3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봤습니다. 여긴 60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성아, 여기는 당연히 얼마예요? HC는 4.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될까? 피타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면 돼요. 얼마일까요? 오, 계속 좋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냥 가봅니다. 우리한테 지금 CHA, AC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그냥 다 구해버릴 거예요. 자, 여기 105도가 등장하네요. 105도는 제가 쪼개는 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절하게 30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여기 수선이 있으니까 얘는 60도가 되겠구나. 근데 105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45도가 되겠구나. 직각이니까 여기도 몇 도가? 45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보자. 지호야, 여기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죠? 5, 좋아요. 여기는 얼마죠? 5천. 그렇지. 자, 근데 여기가 5니까 여기의 길이도 당연히 얼마예요? 5.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그렇죠. 당연히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 가시면 돼요. 뭔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문제는 저기 안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GH 길이 갖다 쓰시고 A의 가격 길이 갖다 쓰시고 AC 길이 갖다 쓰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자, 이제 높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당연히 반드시 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주기보다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더 낮은 건물이 있답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떨어지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 건물 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이 각이 105도라는 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105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45도가 되고요. 여기는 60도라는 각을 이루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의 높이를 재봤더니 뭐라고 할까요? 100이라고 해볼까요? 100m. 겁나 높죠. 100m 몇 층이요? 37. 그치. 한 층에 보통 한 3m는 되니까 30층은 넘겠네요. 자, 30층 건물. 얘는 보통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한 20층 정도의 건물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 질문이고 시험에 겁나 잘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리를 겁나 잘 그렸어 지금. 디테일이 살아있어. 사람이 좀 크죠? 그렇죠? 큰 거. 지호 정도면 이 정도 크게 나옵니다. 네. 나중에 한 2m 정도 될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걸 구하래. 근데 뭐가 문제야? 60도, 45도 쓸 수 있겠어. 근데 얘는 자잘한 것들 하나하나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아. 그냥 뭐야? 통짜. 통으로 줬어. 그래 놓고 구하래. 그쵸? 그런데 이건 다 보통 루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때려 맞출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자, 우리 학교에는 서술형이 없다. 당연히 R하는 서술형이 없죠. 그쵸? 네, 나왔어. 이거 나왔어? 그래요? 이유는? 서술형 없어? 전답형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유는 개이득이야. 왜냐면 거꾸로 대입하시면 돼요. 보기에 답이 5개가 있을 거거든.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거꾸로 여기 1이면 루트 3, 1이면 2이잖아요. 그래서 이 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을 해서 얘가 나오면 끝인 거야. 자, 근데 이미 답은 나왔어요. 무슨 말이야? 거꾸로 계산하는 얘기고. 저기 지금 공식이 써있긴 한데 거꾸로 계산하기 써봅니다. 봐봐. 여기 이게 답이야. H라고 한다면 자, H를 기준으로 1대 몇이에요? 1대 몇이에요? 여기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3H가 여기야. 여기는 뭐죠? 1대 1이죠? 그럼 저기는 그냥 H가 되겠죠. 한마디로 얘가 뭐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죠. 그러면 H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100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가능한가요? 우리 이 정도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의 역영사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봐봐. 저기에 쓰여 있어요, 공식이. 뭐라고?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라고 돼 있어요. 다시 와봅시다.
탄젠트 몇 도? 45도는 1. 탄젠트 몇 도? 60도는 루트 3.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쵸?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해드릴 해석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진짜 그렇거든요. 문자 쓰잖아요. 문자 쓰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그런데 자, 이 숫자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다 괜찮죠? 그렇죠? 이미 검증된 걸 다시 문자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왜냐면 이걸 문자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저런 식으로 되겠구나. 뭐 공식 몰라도 역연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면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마지막에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할 건데 여기 너무 다 쓰여 있어. 다 쓰여 있어서 조금 재미가 없는 감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없는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각도 두 개랑 높이를 준 것처럼 이걸 눕혀놓으면 각도 두 개와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풀이를 진행을 할 거냐면 나는 h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번 단원의 맨 처음에 나왔었던 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보자. x가 있어요. h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녀석을 구하고 싶어요. 자, 각도가 있어요. 변의 길이가 있어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얘의 기준에서 높이, 밑변이죠. 그렇죠? 얘의 기준에서 마주보는 높이, 밑변입니다.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요? 탄젠트 쓰겠죠. 그래서 탄젠트 x는 h분의 뭔지 몰라. 그치?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할까? BC? B하고 C라고 할게요.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의 길이는 H를 여기다 곱해서 H 탄젠트 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C도. 자, 이번엔 탄젠트 동일한 원리로 Y는 탄젠트 Y는 H분의 C예요. H분의 C예요. 그러면 C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H 탄젠트 Y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A라는 값이 B랑 C를 더한 값인 걸 알아요. 그래서 A를 B랑 C를 더했으니까 B 대신에 이거, C 대신에 이걸 쓸 건데 둘 다 H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H 탄젠트 X 탄젠트 Y라고 써줄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최종적인 목적이 H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H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얘로 나눌 거예요. 좌변은 A죠. 그래서 탄젠트 X 탄젠트 Y 분의 A를 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 X는 탄젠트 Y분의 A, 탄젠트 X 플러스 Y분의 A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 저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딱 3학년 2학기 시험 볼 때 있죠? 그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고3까지 더 이상 쓸 일은 없는 게 얘입니다. 물론 알아서 나쁠 건 전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는 게 이 녀석이죠. 하지만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 한 번은 써먹어야 된다는 거. 근데 어렵진 않아요. 최악의 경우 뭐가 있어요? 역연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연산이 쉽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걷고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 인수분해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인수분해 만났을 때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수빈아 졸려, 유진이도 졸려. 두 분이 졸고 계세요. 우진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타 치다가 잠을 못 잤잖아. 우진아, 근데 기타 치면 시끄럽지 않니? 아 그래서 여기서 쳤어. 어디서 쳤어? 안에 들어가서 어디 안에? 그 비상구 안에 들어가서. 아니야, 원래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래. 어떤 가수가 자기가 개인 연습실이 없으니까, 연습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연습이냐고 딱 물어봤더니 옷장 있죠, 옷장. 자기 집에 옷장 있잖아요. 옷장 작은 거 이제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들어가서 앉을 수는 있는 공간이 되는 그 옷장 있죠. 옷장 안에다가 그 계란판 있죠. 그게 반응 효과가 있거든요. 양계장 가서 그 계란판을 얻어가지고 양계장이 계란찜인지 얻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다 붙인 거야. 옷장 안에. 그리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습을 해. 그거에 비하면 괜찮아. 시원하잖아. 그죠? 공간 넓고 좋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런다는 거. 학원 비번을 그냥 알려주면 좋겠는데 원장님이 싫어하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학원 비번 다 알려주고 다니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다가 뭐라도 더 난다고 어쩌려고. 에이, 애들이 그러겠어요. 그랬다가 겁나게 까였어. 그렇지. 그쵸. 이게 주인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은 다른 거야. 자, 어쨌든. 자, 이어서 두 번째 거 마저 갈게요.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x, 이렇게 y라고 주어집니다. 무조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를 a라고 줄 거거든요. 그리고 요 h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같은 원리를 쓸 거거든요. 어떤 원리를 쓰냐면 저기서 했던 거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이번에 첫 번째는 자 A, B, C, D가 있는데 먼저 삼각형 A, B, D에서 큰 삼각형 요거에서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탄젠트 X는 탄젠트 X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가 돼. 근데 밑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는데 얘가 구하는 밑변분의 높이는 지금 밑변이 h거든요. h분의 bd 전체를 써야 돼. 그쵸? 그리고 탄젠트 y는 h분의 y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죠. ACD라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밑변분의 요만큼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이 아이들을 그럼 BD의 길이라는 건 H 탄젠트 X고 CD의 길이라는 건 H 탄젠트 Y인데 자, 우리의 목적은 지금 H와 A를 연결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구한 게 이거니까 BD랑 CD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BD는 이만큼, CD는 이만큼. 우리 BD에서 CD를 빼면 A. 그렇지. 이 정도는 다. 그쵸? 자,
근데 BD랑 CD를 더하려고 봤더니 H라는 공통인수가 있어. 그래서 H로 묶었어.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그게 A래.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이제 뭐 해야 될까? 양변을 이변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H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분의 A라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외워야죠. 언제만 외워? 평상시에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 외우세요. 시험. 평상시에는 그냥 보시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역연산으로 푸셔도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 이게 직접적으로 사용될 건 3학년 2학기 시험에서 딱 한 번 반짝. 이게 원래 이름은 정식 명칭은 탄젠트 법칙이에요. 정식 명칭은. 그런데 그런 명칭을 쓰지도 않습니다. 탄젠트 법칙 그런 용어를 아예 쓰지도 않는 사람들. 왜? 이게 한번 딱 등장하고 반짝하고 사라져. 별똥별처럼 반짝하고 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까먹었다? 그럼 역연산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왜? 왜냐면 걱정하지 마. 요 XY 있잖아요. 이 XY 있잖아요. 무조건 특수각으로 추가져요. 30, 45, 60 무조건 걔네들로밖에 안 나와. 반드시 어느 학교를 가도 그렇기 때문에 다 비율 관계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되셨죠? 평상시에 외우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려면 탄 플러스 탄분의 A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마 탄분의 A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라고 하면 겁나 길잖아.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냥 탄 플러스 탄. 근데 탄 플러스 탄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탄푸 탄분의 A. 그 다음에 탄마 탄분의 A.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탄푸탄, 탄마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탄푸탄은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탄마탄 할 때 뭐에서 뭘 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상식이 있으시다면 우리 이거 다 길이잖아요. 그쵸? 길인데 탄젠트는 갈수록 커지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각도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각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x, y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높이에 사용하는 각은 이만큼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x에서 y를 빼야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됐다 손. 좋아요. 굉장히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해력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 살짝 풀어볼게요. 이거는 만들었고. 자,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그냥 할게요. H를 구하랍니다.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분의 10인데 선생님 각도가 없어요. 그럼 슬프죠. 60이 있는데 각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로? 초등학교 때 각도 구하던 시절로 돌아가시면 이 각도 초등학교 때 외우나? 아 그래요? 초등학생은 안 가르쳐 모르겠네. 각도 초등학교 우리 딸도 조만간 하게 되고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그럼 탄젠트 30도는 얼마?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분의 10 이게 답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수 속에 분수가 들어있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연산을 해야 돼요. 자 먼저 해볼게요. 통분 3분의 3 플러스 루트 3분의 10 여러분 번분수 배워보시죠. 번분수 우리가
A분의 B, C분의 D 나오면 이 안쪽 거 CD 분의 바깥쪽 거 AD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만날 때마다 CD 나누기 AB 이렇게 해놓고 CD 곱하기 BA 쓰고 따라서 BC 분의 AD 맞잖아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쵸?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안쪽 거 분모 바깥쪽 거 분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도 3 플러스 루트 3분의 3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 유리하시면 되겠죠? 9에서 3 됐으니까 6분의 여기 30에 요 아이들 싸라라 부호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요. 약분 됐으니까 5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됐죠?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그려버렸어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그림을 활용하는 문제죠. 자, 이게 여기는 여기가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0이에요. 여기는 135도는 제가 왜 갔습니다 그랬죠? 45도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5도 가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탄젠트 60 루트 3에서 탄젠트 45 1을 빼고 요 식이에요. 그리고 밑변 6을 써줍니다. 이게 답이에요. 분모의 유리화 3에서 1 빼면 2 6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곱했고 약분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죠?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삼각 B를 사용해서 길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었던 거고요. 딱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비와 길이 사이의 관계고, 이번부터는 넓이 사이의 관계를 공부를 합니다. 삼각비와 넓이 사이의 관계인데, 요게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찾아볼 거 그런 거 있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삼각비 단원의 개념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어서 갈 거예요. 바로 갑니다. 자, 너희 되게 힘들어. 야, 아침이니까 힘들죠. 애매한 감은 있어요. 애매한 감은 있는데 지금 한 5분만 쉴게요. 정신 좀 차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파트가 무조건 시험에 두 문제가 나와요. 삼각형으로 하나, 사각형으로 하나 무조건 나오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 이거 대충 그냥 공식 외우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5분 쉬었다 갈게요. 쉬실 분은 쉬시고 물 드실 분, 화장실 분 다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